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 2020년 6월 10일 새벽 아침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낮 시간에는 짬이 하나도 안 나서 요즘에 회사 일이 바쁩니다. 저희가 사모펀드 프리-IPO 단계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데 이번 달에 좀 동시 진행되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져서 유튜브를 통 낮 시간에는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풀타임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도저히 이제 계속 쌓아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났나 5시에 일어났나 벌떡 깨가지고 사무실 바로 나와서 지금 TV 바로 그 방송 키는 거예요. 중국발 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부터 사실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예고편만 때리고 이제 계속 영상을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제 네이버 블로그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집중적으로 올렸어요. 이런 중국발 바이오 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로직 같은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반가워요. 밥하면서 보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의 바이오 붐 하면 미국에 한 10년 전 막 이렇게 있었어요. 중국의 바이오 인덱스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오테크와 전통 제약 산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그 바이오 신약, 세포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산업이 바이오테크인데 그 화학적 약이 아니라 세포를 활용한. 근데 이 바이오테크 산업이 붐이 미국에서 일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5년 요 사이에 셀트리온 중심으로 이게 분기쳐서 나가서 한국발 바이오 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3년, 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한국발 바이오 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이오 붐 가운데 버블도 있었고, 그게 신라젠 사태가 되겠는데,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하면 저는 이 바이오 붐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고, 인류 전체는 지금 이제 오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특히 이제 이렇게 데이터 혁신 다 좋은데 언택트 클라우드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컨텐츠 소비하고 하는데 관심은 더 많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고 사람이 일찍 죽길 원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특히 돈이 많을수록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더 자신의 삶의 질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갑자기 중국 바이오 산업에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 3년? 2017년, 제 주변에 있는 분은 아시는데 2017년부터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차이나 바이오라는 이런 큰 컨퍼런스 이런데 참가비만 몇백만 원 하는데 그런데 쫓아가서 막 저희 회사 이름 걸고 말도 안 되는 부스 이런 거 부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도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가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서 네트워킹도 하고 했는데 웃긴 건 그 3년 전에 네트워킹 하면서 만났던 그 중국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하나 둘 2, 3년 기간 사이에 하나 둘 나스닥, 홍콩 이런데 상장해서 IPO 성공해서 몇 조 원 가치 지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며칠 전에 투자한 레전드 바이오 테크인데
예전부터 보던 회사거든요. 예, 몇 년째 보고 있는 회사고, 근데 어느새 그 회사가 나스닥 상장사가 됐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3년 전에도 나는 중국에 바이오 붐이 올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빨리 가도 문제고 또 너무 늦게 가도 안 되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이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작년 말에도 한번 다시 점검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훈풍이 올 것 같긴 하지만 중국발 바이오보다는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은 데이터 제국이니까 데이터가 막 빨려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온 오프라인을 믹스해 준 게, 일단 데이터 고속도로를 놨던 게 텐센트 위챗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을 통제하기 시작, 오프라인을 이제 온라인으로 빨아들이게 한 게 메이트한 디엠핑이고, 오프라인을 빨아들이는데 약국과 병원까지 빨아들이게 한 게 약국은 알리건강, 병원은 핑안구 닥터다 라는 게 저의 심플한 어떤 로직이었어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제 8세 우리 아들도 이해를 하는 로직이에요. 되게 심플한 로직이에요. 그 데이터 고속도로 텐센트, 오프라인 융합하는 메이트한 디엠핑, 병원 약국, 핑안구 닥터, 알리건강,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이 클라우드 공간에 데이터, 어떤 중국의 데이터 제국이 권역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중국의 바이오 붐은 한 3년 전부터 나는 온다 하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 오기 위해서는 요게 데이터 생태계와 바이오가 이렇게 만나면서 바이오가 증폭이 될 것 같다는 어렴풋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료나 제약이나 이런 어떤 인프라 자체가 잘 갖춰져야 또 바이오 붐도 오는데, 근데 여기 증폭되는 하나의 그 촉매제가 올해 있었죠. 올해 그건 뭐냐면 이번에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역할을 한 거고, 지금 이거 영상 나갑니까? 유튜브 맨날 왜 이러니? 좀 제대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송출이 출력이 낮음으로 나오네. 참 이거 힘들다. 어쨌든 뭐 녹화로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바라보는 그 중국의 바이오 붐이라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한 5년 전에 3년 5년 전에 중국이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뭐 칭화 홀딩스 막 이런 데다가 돈을 막 뭐 100조 원 넘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중국이 바이오 산업에 또 수십조 원을 집어넣은 지가 꽤 됐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한 3년 전부터, 3년 4년 전부터 그거에 대한 결실이 이제 서서히 맺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실들을 지금 제가 시그널이 하나씩 뜨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지금인가에 대한 거는 어렴풋하고, 이게 아직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수준의 리서치 수준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뭘 할 거냐면, 일단 큰 방향성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정하는 거고, 제가 커버할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커버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고, 얼마나 이 중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뭐 지금 우시바이오나 우시앱텍이나 그리고 짜일랩이나 레전드 바이오텍이나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들 요 다섯 개거든요. 한두 개 더 추가할 거예요, 조만간에. 이노벤트 바이올로직스나 요 5개 기업. 일단은 갖고 있는 이 5개 기업에 대한 커버를 드리고 나서 총평 개념으로 그때 이제 섹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깊이 있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 기업은 이렇게 5개입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못 드리는 거는 세부적인 기술력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기술 중심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려면 그게 일주일짜리 숙제입니다, 거의. 근데 제가 요즘에 업무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중국 바이오 붐을 기다려왔던 사람으로서, 이게 지난 3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어떤 이 시그널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나 이 중국의
벤처 캐피탈 자금이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투자한 것들은 기대감이었는데 순수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이 5개 회사들 보면은 재무적으로 매출액이 막 찍힙니다. 예, 찍히고 재무적으로도 턴어라운드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익의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 기술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서 심지어는 미국과 서양권의 거대한 제약사들이 이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원천 기술을 라이센싱을 인해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특정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 뭐 카티, 이거 면역 바이오 셀 테라피라고 하는데 카티라는 이 분야에서는 레전드 바이오테크가 그 얀센이라는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죠. 라이센싱 아웃, 자기들의 기술 특허를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적인 그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기업으로 또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글로벌 그 시각에서 봤을 때서의 수준,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사들과의 이 협업하는 이 구도 자체가 3년, 5년 전하고 완전 다른 그 컨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동등한 입장 혹은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기도 하고 선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분야별 섹터 1등, 이 세부적인 나눠서 보면은 뭐 면역 항암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시 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바이오로직스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자기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최소한 중국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에서는 1등으로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의 마켓 쉐어는 안전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하방이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게 중국 정부에서 바라볼 때 과거에 데이터 산업을 국방으로 바라봤어요. 맨 최전선에 있었던 게 텐센트였던 거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졌어. 스마트폰 산업도 국방으로 생각했어. 샤오미 키워줬어. 뭐 오포, 비보 키워줬어.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도 제 생각엔 국방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모인 거에 의해서 페이스북 볼, 맥비라고 하죠. 페이스북 볼, 뭐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이런 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줬어. 반도체 기업, 뭐 칭화홀딩스, 뭐 베이팡화창, 뭐 SMIC,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어요. 뭐 망한다 안 된다 했지만은 삼성의 하고의 격차는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부분에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오히려 화웨이의 하이실리콘 같은 계열사가 지금 또 모바일 칩은 자체 생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도 지금 성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넥스트는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반도체 다음은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중국 정부에서는 이 국방의 이슈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 핵심 리딩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두 다리를 우뚝 설 때까지는 그냥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미국 자본이나 서양의 서구권의 바이오 기업들, 대형 제약사들이 이런 흐름을 모르지 않아. 그래서 이미 3년 전, 5년 전부터 중국의 조인트 벤처 이렇게 막 우후죽순 만들었어. 이게 릴리, 존슨앤존슨, 등등 해가지고 다 중국에 이미 이렇게 발을 뻗쳐 있어요. 단순히 뻗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결과물들이 과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요런 측면, 저런 측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산업이 되게
완전히 형성이 되어 가는구나.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특정한 어떤 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서 당뇨병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급속하게 어떤 식습관도 개선 안 되고 막 급속하게 그 중산층들이 돈이 늘어나서 과거보다 훨씬 뭐 단 것도 많이 먹고 막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과거에 고기 많이 못 먹던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근데 몸 관리는 안 되잖아.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래서 사실 3년 5년 전만 해도 막 공기가 세계에서 공기 질이 제일 안 좋더라도 그냥 살던 게 중국 사람 이제는 그 못 버틴다 이거죠. 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생명보험, 건강보험 이런 부분이 과거엔 되게 어떤 기반이 없었어요.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랬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건강이 해쳐지면 내가 건강 안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암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한테 부담되면 이런 어떤 보험 산업도 이 건강 헬스케어 어떤 이런 보험 쪽도 점점 기반이 강해지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은 약과 의료와 다 이렇게 엮여 있는데 또 세계에서 제일 DNA 분석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또 중국이에요. 예, 막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윤리적 기준치가 높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원숭이 복제하면 어떻게 사람 가지고 이렇게 DNA 막 조작하면 어떻게 막 이랬는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인간 배아에 대해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에이즈로부터 이제 에이즈 관련된 그 DNA를 에디트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그 연구하셨던 분은 지금 가택 연금돼 있는 상황인가 유죄 판결 나가지고 어쨌든 중국은 훨씬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이런 DNA 쪽은 가고 있어요. DNA 에디팅, 크리스퍼 가이 뭐 해가지고 DNA를 분석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과감하게 가고 있고 이게 윤리적 이슈는 있어요.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러면 이제 윤리적으로 잣대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중국은 그냥 하는 거야. 네, DNA 데이터도 그냥 막 줘요. 네, 그냥 침발라가지고 막 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마치 과거에 데이터 혁신이 이루어질 때 막 대중 없이 막 가가지고 이제 지금 세계에서 리딩하는 데이터 혁신 국가가 중국이 이미 등극을 했는데 핀테크나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DNA 분석 산업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렇게 그 원격 의료나 약의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돌아서 바이오 산업의 어떤 도약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좋은 근거가 된다. 산업적인 근거가 된다. 플러스 정부의 정책적 지원, 플러스 중산층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소득 수준이 향상돼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이런 니즈가 이제 막 생긴다는 거죠. 한국, 일본, 미국 원래 뭐 항상 이런 어떤 헬스케어, 바이오, 뭐 제약 이런 엄청나게 관심 많은 분야지만 중국은 과거에 상당히 이게 무관심의 영역이었다 이거죠. 되게 기대 수명도 딴 나라에 비해서 짧았고 하는데 이게 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역사를 바라보면 진시황만큼 불로장생을 원했던 사람도 없어. 그리고 중국 사람만큼 현세적인 사람도 없어. 내세를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 이쪽에 꽂히면은 진짜 더 obsession 막 이렇게 여기에 집착할 것 같다니까요. 막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지? 막 이거예요. 특히 중국의 갑부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 난 오래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티라는 게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카티 영역이 뭐냐면 자기의 면역 세포를 빼가지고 이거 T거든요. T 세포를 막 한 마리를 빼가지고 이제 이게 군대로 양성을 하는 거야. 군대로 양성해서 다시 내 몸에 넣어. 그래서 이게 내 면역세포가 증강된 면역세포가 나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를 집중 공격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그래서 이 세포를 가지고 치료한다 해서 셀 테라피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뭐, 내 세포로만 배양해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게 한 번 하면은 막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이 약 자체가 비싼 거야. 한 번 맞으려면. 예. 근데 이걸 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내 세포가 아니라 어떤 남의 세포, 이 세포 배양한 거 가지고 100명한테 투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량 생산 체제로 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런 이 분야, 카티 분야에서 중국의 어떤 리딩한 역할을 하는 게 젠스크립트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젠스크립트의 어떤 계열사로 이 카티 분야를 집중하고 있는 자회사가 레전드 바이오테크라서 며칠 전에 투자를 한 거죠.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예. 상장 둘째 날인가 제가 샀죠. 예. 상장 당일날은 주가가 50% 상승을 했었고, 예. 무서워도 그냥 뭐 어떻게, 뭐 비상장 단계부터 봐왔던 기업이라 그냥 say hello 하는 순간 주가가 50% 올라서 그냥 뭐 모르겠다 하고 투자한 거예요. 예. 깨져도 제가 깨지죠 뭐. 근데 어쨌든 이 섹터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국의 기회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뭐냐면 한국의 경제도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 저는 그래서 미래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 신성장 엔진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믿고 있고, 하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중국발 바이오 붐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 한국은 이 상당히 좋은 어떤 중국하고의 이 시너지가 날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과거에 마치 한류 열풍이 이제 중국에서 컨텐츠 산업이 막 성장할 때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국 연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붐이 왔던 것처럼 중국발 바이오 붐으로 중국 기업들이 막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고 중국 시장 안에서 막 성장을 해나가고 하려면 이 기술 원천들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한국에서 사와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네들은 플랫폼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소싱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1,000억, 2,000억, 막 몇백억 이렇게 중국에서 자본이 투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일에 저희 회사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상장 단계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상장 기업들 이쪽 섹터로 쭉 앞으로 새롭게 신규 상장하는 것들, 아니면 이미 작년 재작년에 홍콩이나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이 아니지만 뭐 1년, 2년 타임프레임에서 봤을 때 충분히 관심 받을 수 있는 분야 기업들이다 생각하면은 좀 분석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채워놓고, 그래서 생각은 뭐냐면 기존의 돈트 포트폴리오는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혁신, 뭐 어떤 교란적인 혁신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연결시키고 클라우드 공간에서 어떤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기업들 위주고, 뭐 디지털 컨슈머 이런 컨셉이라고 했으면은 또 다른 돈투 차이나 바이오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은 현재 상황에선 5개가 있는 거고요. 이걸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별개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왜 또 안 나오네. 예. 어쨌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뭐 짜이랩, 레전드 바이오텍, 우시 바이오로직, 우시 앱텍, 또 뭐 있었냐? 예.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뎁스 있게 별도 영상으로 이렇게 커버를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 어느 영역보다 제가 한국의 비상장, 중국의 상장 집중할 영역이 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특히 하반기에는 더 집중할 것 같고,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12월에 이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핑안구딱 달리 건강에 대한 거는 분석을 이미 깊이 있게 했었고, 쭉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미 150%, 70% 이런 수익이 났으니까, 요거는 더 이상 안 보고 그건 전 안 건들 거예요. 그냥 핑안구딱 달리 건강 그대로 냅두고 내년까지 그냥 기다려. 아무 짓도 안 할 거고, 그냥 내가 세워놓은 가설하고 맞았으니까 제가 할 일은
농부로서 제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핑간구 딱터하고 알리건강은 지금 여름이야. 예, 잘 자라고 있어. 가을까지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돼요. 예, 이게 잘 이렇게 뭐 문제 없는 한번 봐주고 하면 되는 거고, 신규로 이제 봄의 느낌, 봄의 느낌인 건 어디냐?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봄일 때는 어때요? 무서워요. 아, 봄에 설이 내릴 수 있고, 이게 내가 봄이야, 늦겨울이야. 헷갈려. 늦겨울에 씨를 뿌리면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겁나요. 겁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3년 기다렸는데, 지금은 봄이 맞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통화동보, 통화동보 제약 있죠. 그런데 저는 약간 뭐냐면 전통 제약사는 일부러 좀 뺐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어떤 중국의 바이오 포럼이나 대형 컨퍼런스 이런 데를 가서 직접 인간들 그 회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통화동바오나 뭐 항서제약이나 이런 회사들 만나면 어떠냐면 중국말로 얘기해요. 저도 중국말로 할 줄 아니까 중국말로 얘기해요. 근데 우시 앱텍, 이노벤트 아니면은 뭐 짜이랩 이런 데랑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저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냥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매너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저기 보스턴이야. 예, 그 알고 보면은 완전 이제 거의 미국 회사예요. 예, 그래서 컬처가 완전 달라. 예, 전통적인 중국의 제약사와 지금 최근 3년, 5년 사이에 막 부밍업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 중국의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성장한 경우에는 기존의 10년, 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제약사들과 인적 구성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훨씬 혁신적이고 훨씬 웨스턴화됐고 서구화됐고, 그리고 하여튼 뭐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래서 저는 인간을 또 중요시하죠. 사람을 보는데 기업은 결국 사람이다. 근데 이 중국발 바이오 붐을 리딩할 회사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5년 이내에 부밍해서 성장해온 비교적 젊은, 그리고 서구화돼 있고 미국의 이런 대형 제약사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적인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통합동바오나 뭐 포선 제약이나 뭐 이렇게 항서제약 이런 회사들은 좀 후순위로 뺐어요. 예, 거기는 중국 바이오테크 붐 기대감과는 약간 거리가 멀 수 있다. 거기는 전통적인 제약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통화동바오. 예. 통화동바오 말고 이 치밍벤처 이쪽 분야에 저는 이제 비상장에서 많이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나? 치밍에서 투자한 그 3세대 인슐린 개발사가 있는데 여긴가? 이건 디바이스 마이크로텍.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깐니 맞다. 깐니. 저는 이런 회사를 더 기다려요. 깐니 언제 상장하냐? 여기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다리던 회사고, 젠스크립트 이런 데처럼. 깐니 아직 안 되고 있나 봐요. 요런 데가 바이오 회사예요. 그러니까 통화동바오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제조 회사라고 하면은,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엣지가 있진 않아요. 통화동바오가. 근데 깐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네들의 신약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글로벌 어떤 산업적인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신약 개발 회사예요. 그래서 2016년에 펀드 레이징을 2,500억 정도 땡겼었고, 근데 저는 2016년도부터 계속 봤다니까 이런 회사를. 그래서 레전드 바이오텍도 사실은 요런 식으로 제가 지켜보던 회사였었고, 그리고 요런 치밍 벤처스나 뭐 중국의 릴리 벤처스 뭐 이런데 실제 저는 아는 친구들이 있고요. 모닝사이드, 릴리 벤처스, 차이나 이런데, 릴리 제약이 중국에서 투자 되게 많이 해요. 릴리 벤처스 차이나가 되게 중국의 바이오 분야에서 투자 잘하는 회사고, 우시 앱텍 자체도 중국의 벤처 캐피탈로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거 뭐였지? 그게 우시 8 디멘션인가? 이게 벤처 캐피탈이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인가 맞을 거야 아마. 뭐 아닐 수도 있고 헷갈려요. 그리고 중국에서 바이오 많이 하는 데가 모닝사이드 벤처스 많이 하고 IDG 캐피탈도 많이 하고 IDG 캐피탈에서 이 바이오 쪽 투자하는 친구는 제 절친이고요. 모닝사이드 벤처스에도 저희 MBA 동문 형님이 중국 분인데 여기에 파트너로 계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비상장 단계에서 지난 한 3년 동안 되게 많이 봤어 회사를. 근데 제가 그 회사들을 몇 면을 안다고 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앉으려면은 날 잡고 해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뭐 앱 한번 써보고 나 이 회사 알겠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막 논문도 읽어보고 막 머리 아프다니까요. 지금 왜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왜 어렵냐면 이런 거야. 카티 공부하려면 이런 걸 읽어야 돼. 바이오 막 이런 협회에서 나온 이런 리포트 같은 거 읽으면서 기본기를 막 닦아야 돼. 카티란 무엇인가 막 하면서 하고 이거 다 읽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것도 내 앞으로 숙제예요 다. 숙제 가지고 생색내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렇게 기본적인 논문을 읽어본 다음에 그 논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또 이런 공시 자료를 멀미나게 읽어야 돼. 카티 대표적인 중국의 카티 개발사 레전드 바이오테크 상장했는데 얘네 공시 자료 다 읽어보면서 얘네는 그러면 그 아까 논문에서 그래 카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트렌드에 어디 정도 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뭐 이런 거야. 여기 어디야? 여기 골수종 이거 발음 뭐라 하지? 마이의 멜로마스 뭐야? 골수종 어쨌든 골수종인데 보니까 여기 얘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골수종에 집중되어 있는 치료제예요. 근데 얘네도 파이프라인 여러 개 있어. 파이프라인마다 타겟하는 질병이 또 다를 거야. 이거 다 일일이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이것도 임상 1, 2상, 프리클리니컬, 전임상,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다 그 어떤 그 물질에 대한 밸류를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뭐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막 언젠가 할 거예요. 예고편만 때리면은 이게 뭐 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니까 오늘 새벽 6시 반에 켜가지고 지금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튜브의 송출 환경은 제 탓은 아니에요. 유튜브 서버가 안 좋아서 라이브가 참 쉽지 않아요. 저희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위워크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워크의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7월 10일 날 되면은 제가 이사 가거든요. 패스트 5로. 패스트 5의 인터넷 환경 얼마나 더 좋을지 한번 볼게요. 어쨌든 자, 너무 끊기시면 녹화된 거 보시고요. 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침밥 먹으러 가려고요. 자, 녹화는 요 정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개별 주식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5개 커버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빠이빠이.